미래를 바꿀 기술들이 하루하루 알 수 없게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DNA를 접어 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기술, 20km, 상공에서 지구를 연결하는 비행체, 신호를 조작하는 스마트 표면, 냉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신소재, 그리고 가축 사료의 새로운 대안까지 현재 개발되고 있으며 곧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기술들입니다.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지 지금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DNA 오리가미 기술. 첫 번째,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DNA는 단순한 유전 물질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나노 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이 바로 DNA 오리가미입니다. 이는 DNA 분자를 접어서 원하는 형태로 조립하는 기술로 200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폴 로텀 교수가 처음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나노미터 크기의 정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 의료, 전자공학,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두 번째, DNA 오리가미는 특정 염기 서열을 가진 DNA 가닥을 설계하고 이를 접어서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DNA의 염기는 아데닌 A, 티민 T, 구아닌 G, 사이토신 C, 네 가지로 구성되며 A는 T와 G는 C와 결합하는 성질을 가진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미세한 나노 구조체를 조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세한 DNA, 박스, 나노 크기의 로봇 팔, 나노 기계 부품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나노 공정보다 훨씬 더 정밀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 DNA 오리가미 기술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암 치료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물은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DNA 오리가미를 활용하면 특정 세포만을 표적으로 하는 스마트 약물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노 크기의 DNA 상자를 만들어 약물을 담고 특정 단백질이 존재할 때만 열리는 구조를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실제로 2021년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DNA 오리가미 기반의 나노 캡슐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네 번째, 전자공학에서도 DNA 오리가미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존 실리콘 기반 제조 공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연구자들은 DNA 오리가미를 활용하여 나노 크기의 전자 회로를 조립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DNA는 특정한 패턴을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회로를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더 작은 크기의 고성능 전자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 DNA 오리가미는 환경보호 기술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DNA 구조체를 이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을 포획하거나 특정 오염, 물질을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나노미터 크기의 DNA 구조체를 물속에 배포하면 특정 유해 물질과 결합하여 오염 수준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해양 오염 모니터링과 정화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DNA 오리가미 기술은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의료 및 생명공학 연구에서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노미터 크기의 정밀한 구조를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의료, 전자,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고고도 플랫폼 스테이션 하에 Altitude Platform Stations, HAPS. 첫 번째, 지구상의 인터넷 연결망은 위성, 기지국, 해저 케이블 등을 통해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악 지역, 사막, 오지, 해양 등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바로 고고도 플랫폼 스테이션 HAPS,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s이다. 두 번째, HAPS는 일반적인 인공위성과 달리 지상 20km 내외의 성층권에서 작동하는 무인 비행체를 활용한다. 성층권은 대기 흐름이 안정적이고 구름이 거의 없어 통신 신호 방해가 적다. HAPS는 기존 통신 위성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이 개발한 프로젝트 룸 프로젝트 룬, 에어버스의 제퍼즈펠, 일본 소프트뱅크의 호크 30헉 30 등이 대표적인 HAPS 기술이다. 세 번째, HAPS는 여러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태양광 드론, 고고도 기구, 대형 비행선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들 플랫폼은 태양광을 활용하여 장시간 채공하며 지속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버스의 제퍼는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드론으로
20km 상공에서 몇 개월 동안 연속 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기존 인공위성보다 운영 비용이 낮고 특정 지역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네 번째, HAPS는 단순한 인터넷 연결을 넘어 재난 대응, 환경 모니터링, 군사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는데 이때 HAPS를 통해 긴급 통신망을 구축하여 피해 지역과 즉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환경 센서를 탑재한 HAPS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산불 감시 등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다섯 번째, HAPS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위성 통신보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위성헬이 온 발사 비용이 수천억 원 이상이며 일정 수명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반면 HAPS는 단순 유지 보수만으로 수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특정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IT 기업과 이동통신사들이 HAPS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HAPS는 앞으로 육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지 기술이 확산되면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전국 단위로 촘촘한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HAPS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지상 기지국과 위성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HAPS는 단순한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HAPS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내 상업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s RIS. 첫 번째, 무선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건물, 나무, 차량과 같은 장애물 때문에 전파가 차단되거나 왜곡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바로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RIS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s이다. 이 기술은 벽, 유리창, 심지어 도로 표면까지도 통신 신호를 능동적으로 조작하는 역할을 하도록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두 번째, 기존의 통신 방식은 기지국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그 전파가 수신 단말기에 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물이 많으면 신호가 약해지고 속도 저하나 연결 불안정이 발생한다. RIS는 메타 표면 메타서페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반사, 굴절,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쉽게 말해 벽이나 유리를 통해 신호를 능동적으로 조절하여 통신 품질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RIS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효율성이다. 일반적으로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 소비가 크다. 반면 RIS는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전력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육지 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RIS는 전파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스마트 시티와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네 번째, RIS는 도심지, 건물 내부, 지하철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신호가 여러 번 반사되면서 품질이 저하되는데 RIS를 건물 벽면이나 유리창에 부착하면 신호 경로를 최적화하여 사용자가 항상 강력한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터널 내부에서도 RIS를 이용하면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섯 번째, RIS는 보안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무선 네트워크는 해킹 공격에 취약할 수 있지만 RIS를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만 신호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해킹 및 도청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RIS를 활용하면 내부 직원만 안정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IS 기술은 육지 이동 통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지 기술은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만 신호의 직진성이 강하여 장애물이 많으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RIS를 활용하면 신호가 능동적으로 반사되거나 굴절되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로로 전달될 수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세계 여러 연구기관과 통신기업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며 일부 실험 환경에서는 이미 신호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RIS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네 번째, 엘라스토칼로릭스 라스토칼로릭스 기술. 첫 번째, 냉장고와 에어컨 같은 냉각 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하지만 기존 냉각 시스템은 프레온가스 HFC, CFC 등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에너지 소비도 많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냉각 기술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엘라스토칼로릭스 라스토칼로릭스 기술이다. 이 기술은 특정 소재를 압축하고 변형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냉각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두 번째, 엘라스토칼로릭스 기술의 핵심은 형상기억 합금 쉐입, 메모리 얼로이스, SMA이다. 이 소재는 특정 온도나 압력을 받으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냉각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기존 냉매 기반의 냉각 기술과 달리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변형만으로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안전하다. 세 번째, 엘라스토칼로릭스 기술은 기존 냉각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일반 냉장고나 에어컨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냉매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엘라스토칼로릭스 방식은 단순한 기계적 변형만으로도 동일한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에너지 소비를 최대 3050%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네 번째, 이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가정용 냉장고나 에어컨뿐만 아니라 전자기기의 냉각, 전기차 배터리의 온도 조절,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성능이 저하되는데 엘라스토칼로릭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배터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엘라스토칼로릭스 기술은 기존 냉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엘라스토칼로릭스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이다. 기존 냉각 기술이 가진 높은 전력 소비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조용하고 효율적인 냉각 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향후 몇 년 안에 이 기술이 가전제품과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 냉각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대체 가축 사료 Alternative Livestock Feeds. 첫 번째, 인구 증가와 함께 축산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축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사료는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기존 사료의 생산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대체 가축 사료 Alternative Livestock Feeds이다. 기존의 곡물이나 콩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를 활용하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현재 연구되고 있는 대체 가축 사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곤충 단백질, 단세포 단백질 매크로비얼 프로테인, 해조류, 그리고 식품 폐기물을 활용한 사료가 그것이다. 곤충 단백질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기존 사료보다 친환경적이다. 단세포 단백질은 박테리아, 효모, 조류 같은 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되며 적은 자원으로도 빠르게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조류는 바다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영양가가 높아 가축의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식품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로 만드는 방식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세 번째, 기존의 곡물 기반 사료는 환경적으로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가축을 위한 콩과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림이 파괴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하지만 대체 가축 사료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곤충 단백질을 이용하면 같은 면적에서 기존 사료보다 10배 이상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물 사용량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네 번째, 대체 가축 사료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이다. 기존 사료는 생산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 곤충 단백질이나 단세포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곤충 단백질은 번식 속도가 빠르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사육할 수 있어 폐기물을 줄이면서도 사료를 생산하는 이점이 있다. 다섯 번째, 이미 여러 나라에서 대체 가축 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곤충 기반 사료가 이미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미국과 아시아에서도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 기반 사료는 가축의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체 가축 사료는 단순한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축산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대체 가축 사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